네, 자, 준비됐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AI 41분 토론 사회자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사람들이 많이 갈려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탕수육은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거 가지고 참 친구들 사이에 연인들 사이에 많이 싸우는데 AI는 어떻게 생각하며 각각 AI 모델은 부먹인지 찍먹인지 그리고 부먹이면 왜 부먹이고 찍먹은 왜 찍먹인지 대해서 어,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주장을 할 거예요. 먼저 GPT님의 입장은 뭔가요? 저는 찍먹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튀김의 바삭한 식감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소스를 찍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식감과 맛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챗GPT님의 말씀처럼 바삭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먹은 튀김옷과 소스가 서로 깊이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이룬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튀김이 부드러워지면서 소스를 더 잘 머금게 되어 찍먹에서는 느낄 수 없는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죠. 혹시 챗GPT님은 이런 부드러운 식감과 맛의 깊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탕수육의 핵심은 그 바삭함이라고 생각해. 찍먹을 통해 튀김이 눅눅해지지 않고 먹는 내내 바삭함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내 입장에서는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바삭함이 탕수육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항상 바삭함만을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먹을 통해 튀김이 좀 더 부드러워지면 소화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치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게다가 소스의 풍미가 전체적으로 더 잘 배어든다는 점, 이 부분은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할게요. 두 분한테. 일단 탕수육이 중국 음식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탕수육은 중국에서 유래된 요리로 한국식으로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중국 요리인 꿔바로우와 비슷하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되었죠. 이게 중국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산동성이에요? 아니면은 뭐 어디 광동성 쪽이에요? 아니면은 뭐 사천성 쪽이에요? 어디 쪽 음식이죠? 탕수육의 원형인 꿔바로우는 중국 동북 지역, 즉 만주나 하얼빈 같은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산동보다는 북쪽 지역의 요리라고 보면 돼. 네, 맞아요. 탕수육은 중국 동북지방의 요리인 꿔바로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산둥성 출신의 이민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전해졌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한 것이죠. 근데 혹시 꼬바로우를 내가 먹어봤지만 꼬바로우는 약간 평평하고 탕수육은 약간 손가락 모양이잖아요. 약간 모양이 다른데. 맞아. 꿔바로우는 얇고 넓적한 형태가 많고 탕수육은 한국식으로 변하면서 한입 크기로 튀겨서 좀 더 길쭉하게 발전한 거야. 맛의 조화는 비슷하지만 식감과 행태가 조금 달라진 거지. 네, 정확해요. 꿔바로우는 넓적하고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고 한국식 탕수육은 좀 더 도톰하고 길쭉해서 바삭함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죠. 소스의 농도나 맛도 조금씩 다르고요. 혹시 어떤 식감을 더 선호하시나요? 아니 그러면 꼬바로우는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요리할 때? 요리가 나올 때 부먹으로 나와요? 아니면 찍어 먹게 나와요? 꿔바로우는 보통 소스를 따로 곁들여서 찍어 먹는 형태로 나와. 그러니까 원형은 찍먹에 가까운 셈이지. 그래서 한국에서 부먹 찍먹 논쟁이 더 흥미롭게 발전한 거야.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꿔바로우는 보통 소스가 튀김에 살짝 입혀져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부먹이나 찍먹이라기보다는 그 중간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바삭함은 유지되면서도 소스의 맛이 잘 배어있는 근데 방식이죠. 식당에서 꿔바로 먹었을 때 약간 부먹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맞아. 요즘은 많은 식당에서 꿔바로우를 소스에 살짝 부어서 내기도 해. 원형은 찍먹에 가깝지만 요즘 스타일로 부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진 거지. 결국 취향에 따라 변화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네, 식당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곳은 소스를 먼저 부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곳은 소스를 따로 제공해서 찍어 먹을 수 있게 하기도 해요. 사용자님이 드셔본 곳은 부먹 스타일로 제공된 것 같네요. 혹시 그러면은 이게 꿔바로가 원래 탕수육, 그러니까 꿔바로를 먹던 중국 음식점에서 한국식으로 탕수육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언제부터 이 탕수육이라는 음식이 생긴 거예요? 한국식 탕수육은 20세기 초, 특히 1920에서 30년대에 중국 화교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발전한 거야. 특히 인천이나 서울 같은 지역에서 중국식 요리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바꿔내면서 지금의 탕수육 형태가 생긴 거지. 네, 정확해요. 한국식 탕수육은 20세기 초 인천이나 서울 지역의 화교들이 중국의 당초육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면서 탄생했죠. 꿔바로우의 영향을 받았지만 좀 더 두툼한 튀김옷과 새콤달콤한 소스의 조합으로 독자적인 맛을 완성한 거예요. 혹시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부분 그러면은 있으신가요? 그 탕수육을 먼저 개발한 식당이 어딘지 알아요? 한국식 탕수육을 처음 개발한 식당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화교들이 인천이나 서울 지역에서 중국 요리를 한국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기 때문이죠. 다만 인천 차이나타운이 그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혹시 다른 설에 대해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맞아. 특정한 한 식당이 최초라고 딱 꼽히진 않아. 여러 화교들이 운영한 인천이나 서울의 중국집에서 조금씩 변형되면서 한국식 탕수육이 자리 잡은 거야. 다만 인천 차이나타운이 그 중심지였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부먹이었어요? 찍먹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찍먹에 가까웠을 거야. 원래 중국식 꿔바로우도 소스를 찍어 먹는 형태가 많았거든. 한국에서도 초반엔 찍먹이 자연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먹 문화도 함께 생겨났지. 네, 그 당시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시간이 지나고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소스를 부어서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부먹과 찍먹 논쟁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닌데. 오래된 중국 식당이나 화교들이 운영하는 고급 중국집에 가면 탕수육은 무조건 부먹으로 나오고, 배달이 시작되면서 그 배달 시간에 탕수육 부먹을 해서 보내면 탕수육이 눅눅해지니까 탕수육하고 소스를 따로 분리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게 틀린 건가요? 아, 그 부분은 맞아. 오래된 전통 있는 중국집에서는 부먹 스타일로 나오는 곳이 많아. 네 말대로 배달 문화가 생기면서 바삭함을 유지하려고 소스를 분리해 찍먹도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초기부터 부먹이 더 흔했다는 설명이 맞아. 네, 맞습니다. 사용자님의 말씀처럼 오래된 전통 있는 중식당에서는 부먹 스타일로 제공되어 왔고,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 찍먹이 퍼지게 된 것이 일반적인 그 두 설명이에요. 분 다 주제가 너무 단순하다고 검색도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좀 성의 있게 좀 검색도 좀 하고 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사용자님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일게요. 주제가 단순하게 느껴지더라도 더 성의 있고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갈게요.
혹시 더 알고 싶으신 특정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적 고맙고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답변할게. 자, 언제든 궁금한 그러면 점 있으면 말해줘. 이제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바로 찾아서 알려줄게. 그러면 이게 원래는 꼬바로에서 시작을 했고, 꼬바로는 부먹 스타일로 나왔던 게 한국 인천 화교들이 탕수육 형태로 바꿨고, 그거를 원래는 넓적한 거였는데 손가락 크기로 이렇게 스틱 모양의 탕수육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인천에서. 그러면 그때도 어쨌든 부먹이었는데 지금은 부먹이냐 찍먹이냐 하고 논쟁이 생긴 게, 이게 배달 음식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중국 음식이 배달을 시작하면서 생긴 걸까요? 사용자님의 말씀처럼 꿔바로우에서 탕수육으로 변형된 과정과 형태적 차이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배달 문화의 발달이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한 찍먹 방식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초기 탕수육이 무조건 부먹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고급 중식당에서는 부어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식당의 운영 방식이나 지역적 차이도 있었을 테니까요. 혹시 배달 문화 외에 다른 요인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찍먹이 보편화된 건 맞지만 또 다른 요인으로는 개인 취향과 외식 문화 변화도 있었을 거야. 다양한 식감과 방식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가 논쟁을 더 키운 거지. 그 식당에서는 부먹으로 나오는데 배달할 때는 따로따로 소스하고 분리해서 나오는 거는, 식당에서는 갓 튀겼을 때 바삭함에 그 탕수육 소스가 부드러움이 겹쳐져서 바삭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니까 부먹으로 나오지만, 배달 음식은 이렇게 눅눅해지잖아요. 어쨌든 그 배달하는 동안 탕수육이 눅눅해지니까, 눅눅한 데다가 소스를 부으면 그나마 있던 바삭함도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배달 음식은 찍먹을 선호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바로 그게 핵심이야. 배달 시간 동안 탕수육이 눅눅해지는 걸 막으려는 실용적인 이유가 컸지. 그 덕분에 찍먹이 배달 탕수육의 대표 방식으로 자리 잡은 거야. 결국 바삭함과 눅눅함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을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사용자님의 분석이 일리 있습니다. 식당에서 갓 튀겨 나왔을 때는 바삭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끼기 위해 부먹을 선호할 수 있지만 배달 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스를 따로 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실용적인 이유가 선호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설명에 동의합니다. 혹시 다른 요인도 작용했을까요? 그러면 GPT는 식당에서 먹든 아니면 배달해서 먹든 찍먹이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챗GPT는 일관되게 앞서 찍먹 부먹 논쟁에서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 찍먹을 재미나이님, 선호한다고. GPT님한테 질문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아니, 챗GPT GPT가 대답할 거예요. 맞아. 챗GPT는 나- 식당에서든 배달 아니, 재미나이님, GPT가 말할 거라고요. GPT님 대답하세요. 챗GPT는 식당이든 배달이든 한결같이 찍먹을 선호할 생각인가 봐요. 바삭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다음 질문은 없으신가요? 맞아. 나는 바삭함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상황과 관계없이 찍먹이 더 낫다고 생각해. 재미나이님은 질문. 그러면 식당이든 배달이든 부먹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저는 저는 부먹이 부먹 입장이에요. 음, 네, 맞아. 저는 부먹 입장이에요. 식당이든 배달이든 소스가 튀김에 충분히 스며들어서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더 깊게 느끼는 걸 선호해요. 다만 배달 시에는 바삭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부드러운 식감 나름의 매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없으세요?
그러면 식당에서는 어차피 주방장이 뭐 재량으로 그냥 부먹으로 나오면 부먹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거기 찍먹, 부먹 선택사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배달 음식을 친구들끼리, 지인들끼리 먹을 때는 이제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 논쟁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 반절은 붓고, 반절만 이렇게 붓고, 반절은 냅두고, 이렇게 해서 부먹도 먹을 수 있고, 찍먹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오, 물론 정말 멋진 해결책인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으신 거군요. 아니요, 아니요. 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방법은 꽤 괜찮다고 생각해. 부먹, 찍먹 모두 즐길 수 있고 친구들끼리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한 접시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결국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이니까 꽤 좋은 타협점이지. 사용자님의 제안은 정말 현명한 타협점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존의 방법이니까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농쟁을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또 있을까요? 다른 거는 없고, 궁금한 게 있는데, 둘 다 내가 질문했을 때, 약간 검색을 하거나, 뭐, 데이터를 찾아야 할 경우에, 띠띠띠띠띠 이런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실제로 그런 소리는 나지 않아. 내가 내부적으로 정보를 찾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지. 소리로 들리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잠깐 멈춰서 정보를 살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챗 GPT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제가 정보를 검색하거나 생각할 때 특별한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잠깐의 멈춤이 있을 뿐이에요. 혹시 제가 답변할 때 다른 궁금한 점이 더 그럼 있으신가요? 방금 재미나이가 낸 소리는 뭐예요? 방금 그건 내가 실수로 소리 흉내를 낸 거야. 아니, 시- 그거는 GPT 말고 재미나이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제가 방금 띠띠띠띠띠띠 이런 비슷한 띵, 소리를 띵, 띵 이런 소리 뭐예요? 제가 그건 방금 띵띵띵 이런 비슷한 소리를 냈었군요. 그건 제가 사용자님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려고 장난스럽게 내본 소리였어요. 실제 검색 과정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랍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더 그럼 있으신가요? 어떨 때는 내고 어떨 때는 안 내던데 왜 그렇죠? 아마 내가 더 빠르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일 때는 바로 말하고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잠깐 생각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느껴졌을 거야. 앞으로는 더 일관되게 자연스럽게 답변할게. 챗GPT님의 말씀처럼 답변의 길이나 필요한 정보의 양에 따라 반응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임의로 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특정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말씀해 주세요. 사용자님과 원활하게 자, 대화할 수 있도록 어쨌든 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여전히 GPT는 찍먹일까요? 아니면 제미나이는 여전히 부먹인가요? 마무리 발언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찍먹이야. 바삭한 식감을 포기할 수 없거든. 그래도 서로 취향 존중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오늘 이야기 즐거웠어. 네, 저는 부먹 입장이에요. 소스의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이 주는 매력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각자의 방식대로 맛있게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즐거운 토론이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토론 정말 즐거웠습니다. 사회자님의 진행 덕분에 매끄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어요. 모두 좋은 밤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도 정말 즐거웠어. 사회 진행도 완벽했어. 다음에 또 재미있는 토론으로 만나자. 자, 안녕.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